크롬 브라우저 열어주신 다음 저희 검색 상자에 계정 로그인 되어 있으시면 검색 상자에 로그인 되어 있으신 크롬 다시 작업 표시줄에서 올려주시면 되시죠. 클릭하셔서 검색 상자에 앱 인벤터로 입력하셔서 검색해 주세요. 검색 상자에 앱 인벤터 입력하시고 엔터. 구글 크롬 열어주시고 구글 검색 상자에서 앱 인벤터 검색해 주세요. 자, 그럼 MIT 앱 인벤터 주소 확인하겠습니다. .ed로 끝나는 MIT 앱 인벤터 앱 인벤터 .mit.edu ed로 끝나는 앱 인벤터 사이트 클릭하셔서 열어주실게요. 사이트 클릭하셔서 열어주세요. 자, 그럼 열어주셨을 때 이제 앱 인벤터 사이트로 들어오시게 되면 구글로 지금 열어주셨잖아요. 그런 경우에 자동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자동 번역이 돼서 이렇게 한국어로 보여지시는데 혹시 이거 자동 번역이 실행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른쪽 눌러 보실게요. 혹시 저는 자동 번역이 실행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이 빈 공간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해 보세요.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한국어로 번역. 이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한국어로 번역. 자, 그럼 일단 한국어로 이제 앱을 만드세요 라고 왼쪽 위에 보여지시면 열어주세요. 자, 그럼 거기에 팝업으로 환영합니다 보여지시면 다시 보지 않기 체크하시고 다시 보지 않기 체크 계속 클릭 그래서 로그인을 되어 있으시다면 구글 로그인 되어 있으시다면 구글 계정으로 바로 연결하셔서 앱 인벤터로 열어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저하고 보시는 게 좀 다르실 거예요. 제가 이거 지난 분기에 수업을 한 내용이 보여지는데 여기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으시는 게 정상입니다. 처음이시라면. 자, 그러면 일단 구글 계정으로 들어오셨을 때 앱 인벤터 사이트는 위쪽에 북마크 추가해 놓으실 거예요. 위쪽에 북마크 추가해 놓으실게요. 별표 모양 클릭 하셔서 MIT 앱 인벤터 그대로 완료 클릭 하시면 이렇게 북마크 바가 보여지시는데 이 북마크 바가 지금 보여지지 않으실 수도 있죠. 북마크 바를 내놓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왼쪽 위에 보시면 오른쪽입니다. 점점점 클릭해 주실게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위에 점점점 클릭해 주실게요. 더보기 클릭하셔서 북마크 찾아주세요. 북마크. 마우스 올리시고 북마크에서 북마크바 표시로 클릭. 표시해 주시게 되면 위에 북마크 보여지실 거고요. 거기에 MIT 앱 인벤터 보여지세요. 그래서 저희 북마크에 추가해 놓으실게요.
자,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스마트폰은 지금 그냥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면 쉬는 시간에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스마트폰은 제가 여기 메모를 좀 해드릴게요. 스마트폰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인벤터 검색하셔서 앱 인벤터로 설치만 해주시면 되세요. 제 거로 잠시 보여드리면, 자, 지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시간 되실 때마다 연결해서 이제 나중에 확인하시라고. 지금 스마트폰에서 이제 앱 인벤터 준비하시는 건 플레이스토어에 오셔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열어주신 다음에 앱에서 앱미게임을 검색하세요에 터치하셔서 앱미게임 앱 인벤터로 앱 인벤터 입력하시게 되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MIT AI E 컴패니언이라고 보여지세요. 이 MIT AI 컴패니언을 터치해서 아이콘 꼭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설치 눌러 주셔서 일단 스마트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준비는 요건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MIT AI 컴패니언으로 설치해 주시면 되세요. 저는 지금 이제 닫아 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마트폰과 컴퓨터 PC에서 앱 인벤터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 이제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화면 확인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앱 인벤터 사이트로 들어오셨을 때, 그러니까 웹에 기반한, 그러니까 인터넷에 기반한 이 앱 인벤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단하게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레고 블럭 하시듯이 조립해서, 그래서 메뉴를 일단 들어오셨을 제일 위에 보시면 MIT 로고 보여지시고 이름 보여지시면 그 옆으로 오른쪽으로 보시면 프로젝트, 연결, 빌드 등등의 메뉴들이 쭉 보여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하나하나의 앱들은요, 각각의 프로젝트로 완성을 하실 거고요. 이 프로젝트라는 거 첫 번째 메뉴를 클릭해 보실게요. 프로젝트 클릭해 보실게요. 프로젝트 클릭하셨을 때, 내가 이 앱 인벤터 수업을 처음 듣는다 그러시면 내 프로젝트에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으실 거고요. 내 프로젝트 클릭하셨을 때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으시는 게 정상입니다. 수업을 들어보지 않으셨다면. 그런데 수업에서 내가 예전에 다른 수업에서 들어보거나 해서 이 계정으로 수업을 했었다, 받았었다 라고 하신다면 여기 저처럼 이렇게 각각의 만들어 놓은 앱들, 프로젝트들이 보여지세요. 이 각각의 프로젝트는 필요 없으면 체크해서 정리해 주셔도 돼요. 예전에 만드셨던 거.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만 빼고 정리해 주셔도 되고요. 다시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로 새로 열기죠.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로 클릭하셔서 프로젝트 이름을 먼저 적어 보실 건데, 이 앱 인벤터에서 프로젝트 이름은 알파벳이나 숫자나 또는 언더바로만 적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뭐 연습 1, 뭐 수업 1 뭐 이렇게 적어 주실 수는 없고요. 항상 영문과 숫자를 조합해서 그리고 언더바를 섞어서 적어 주실 수 있는데, 프로젝트명은 저희 오늘 그 날짜로 영문 P 프랙티스 P 적어 주시고 0705로
파일명, 프로젝트명은 P0705. 그래서 7월 5일에 만든 연습, 프랙티스라고 저장해 보실게요. 만들기 확인 눌러주세요. P0705로 확인 눌러주세요. 프로젝트 이름에 올라올 수 있는 건 메모를 해드리면 프로젝트 이름은 알파벳 숫자 언더바로 확인 클릭. 자, 그러면 이제 생성된 새 프로젝트 P0705로 이동이 되실 거예요. 새 프로젝트. 그래서 왼쪽 위에 지금 작업하실 프로젝트명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옆에 보시면 우리 프로젝트에서도 지금 위에 프로젝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도 동일한 새 프로젝트가 방금 전에 보신 내 프로젝트에서 들어오신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저장하기나 혹은 다시 덮어 씌우시는 게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나 이런 부분들 쭉 보여지시고요. 이제 옆에 연결을 클릭해 보시면 연결을 클릭하시면 이제 수시로 연결해서 만드시는 중간중간에 확인하실 수 있게 AI 컴패니언으로 저희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PC에서도 물론 확인하실 수 있는데 프로그램을 깔아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좀 오류가 많이 납니다. 아직까진. 그래서 저희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때그때 그 연결하실 수 있는 메뉴가 연결의 AI 컴패니언이라는 메뉴고요. 그 다음에 빌드 클릭해 보실게요. 빌드는 스마트폰 앱으로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때 그 실행 파일을 여기서 받으실 거예요. 이거는 저희 후반부에 가서 실제로 스마트폰의 앱으로 어떤 형태로 보여지는지 같이 그 기본적인 내용들 다 그 공부하시고 나서 중간에 제가 또 추가로 계속 다시 반복해서 이 부분도 우리 같이 확인해 보실 거예요. 그 외에 옆에 세팅, 도움말, 그리고 다시 내 프로젝트, 그 다음 언어 설정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그 프로젝트명 옆에 스크린 추가라는 것들이 보여지는데요. 메뉴. 스크린이라는 메뉴들은요. 그러니까 앱의 그 화면을 여러 개를 등록을 해서 각 화면을 이동하면서 앱이 동작되도록 할 때 이제 사용하실 때 요 그 스크린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실 수 있는 부분이 요 스크린 추가 또는 제거. 그러니까 엔트리 코딩을 보셨다면 예전에 그 수업을 혹시 들어보셨다면 그 장면 추가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스크린 추가 제거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아래쪽 중요한 내용 있죠. 아래쪽에 왼쪽부터 보실게요. 왼쪽은 팔레트라고 하는 곳 제목 확인하실게요. 팔레트. 팔레트라고 하는 곳은 이 앱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앱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계산기 앱 혹은 인터넷 브라우저 앱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뭐 위에는 검색 상자를 두고 뭐 검색 버튼은 어디에 두고 그다음 뭐 뒤로 버튼은 어디에 둘지 뭐 이런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들 이 팔레트에서 그 앱 디자인할 때 쓰이는 버튼이라든가 혹은 뭐 텍스트 박스라든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부품 요소들을 모아놓은 것을 여기 팔레트라고 해요. 그래서 팔레트에는 각각 아래쪽에 보시면 그룹들이 이렇게 보여지세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 다음 더 아래쪽에 보시면 레이아웃 그룹도 보여지세요. 클릭.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미디어 클릭 그룹 스크롤 이렇게 내리시면서 그럼 각각의 미디어 그룹에 이렇게 클릭해서 보셨을 때는 여기는 뭔가 뭐 소리 그러니까 뭐 음악이나 그쵸 녹음기 뭐 이런 거 만들 때 쓸 수 있는 미디어들이 여기 들어가 있구나 그쵸 카메라 캠코더 동영상 만들거나 사진 촬영 앱 같은 거 카메라 앱 만들 때 어딘가에서 이제 가져다가 쓰실 수 있는 여기서 가져다 쓰실 수 있는 요소들이 쭉 보여지시고요. 아래쪽에 그리기 애니메이션 지도 각각 클릭해 보시게 되면 각각의 팔레트마다 모여있는 요소들 또는 부품 우리는 여기에서는 컴포넌트라고 부를 겁니다. 컴포넌트들이 보여지세요.
자, 그럼 이 팔레트는 내가 다시 위쪽으로 오셔서 우리 가장 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펼쳐 보실게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펼치셨을 때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는 가장 위에 버튼부터 체크박스, 이미지 등등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요소를 하나 꾹 누르셔서 버튼으로 가져가실게요. 꾹 누르셔서 이 옆에 가운데 뷰어, 스마트폰 그림 모양의 뷰어에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시면 이 왼쪽에 있는 부품들을 뷰어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디자인을 해주실 수 있는 디자인 미리 보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름이 뷰어입니다. 그래서 컴포넌트에 가져오셔서 여기에서 이제 레이아웃을 변경하신다거나 디자인 만들어 주시는 부분이 여기예요. 그리고 이 뷰어는요, 위쪽에 보시면 지금 전화 크기 스마트폰 형태로 보여지시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영역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스마트폰 뷰어에서 다 미리 보여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 앱 뷰어에서 만들어 주셨더라도 스마트폰 앱으로 옮기셨을 때 조금 다르게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메뉴들을 레이아웃, 컴포넌트 갖다 놓고 레이아웃 변경하시고 디자인 하실 때 요 전화 크기 펼쳐 보시면, 전화 크기 펼쳐 보실게요. 클릭. 뷰어 아래쪽에 펼쳐 보시면 태블릿 크기 클릭하실게요. 클릭하시면 조금 더 크게 보여지시죠. 자, 그리고 태블릿 크기 다시 클릭해서 모니터 크기로. 태블릿 크기 다시 클릭하셔서 모니터 크기로. 그럼 조금 더 다르게, 더 확장돼서 크게 보여지세요. 지금 저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로 확대 축소하고 있습니다. 메뉴 잘 보여드려야 돼서. 그래서 작업하실 때 이게 굉장히 화면이 작아요. 모니터가 크게 쓰실 경우에도 조금 메뉴 자체가 좀 글자가 작기 때문에 컨트롤 키 누르시고 마우스 휠을 이렇게 올리셔서 작업하시기 잘 보여지도록 만드셔서 이동하시면서, 스크롤로 이동하시면서 작업하실게요. 그래서 모니터 크기 확인하셨으면 다시 클릭하셔서 전화 크기로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 저희는 팔레트에서 어떤 부품을, 버튼이라는, 부품을 하나 뷰어로 가져오셨죠. 그랬을 때 이 가져온 컴포넌트는 어디에 배열이 보여지냐면 바로 옆에 있는 컴포넌트의 배열이 보여지세요. 추가된 요소가 보여지시죠. 버튼 1. 그래서 내가 뷰어로 가져다 놓은 컴포넌트는 여기에 다 차례차례 보여지실 거예요. 그럼 위에 있는 가장 상위 항목 스크린 1이라는 것, 스크린 1이라는 걸 한번 클릭해 놓으시면, 스크린 1은 지금 전화 크기 뷰어로 보셨을 때 이 영역을 스크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 제목이 여기 스크린 1이라고 보여지시죠. 제목 보여지시고 이 영역 전체를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컴포넌트를 하나씩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내가 어떤 컴포넌트를 클릭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컴포넌트, 스크린 1을 혹은 버튼 1을 클릭해 보실까요?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오른쪽에 뭘 보셔야 되냐면 속성. 자, 스크린 1을 클릭했을 때는 속성이 스크린 1의 속성으로, 스크린 1의 속성으로 변경이 되고요. 컴포넌트 버튼 1을 클릭하면 버튼 1에 대한 뭔가 색상이나 글꼴이나 크기 변경할 수 있는 속성으로 변경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디자인에 가져다 놓은 요소들을 어떤 걸 클릭했느냐에 따라서 그 컴포넌트에 대한 자세한 기타 디테일한 속성은 오른쪽에서 지정해 주시면 되세요. 쭉 아래쪽에 보시면 높이나 너비, 이미지 가져다 놓으실 수도 있고 텍스트 변경하실 수 있고 정렬 형태,
이렇게까지 어떤 컴포넌트를 클릭했느냐에 따라서 속성이 다르게 보여지신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아래쪽으로 오실게요. 컴포넌트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미디어라고 보여지세요. 미디어. 자, 미디어라고 보여지시는데요. 이 미디어는 미디어에서는 아래쪽에 파일 올리기 메뉴 버튼이 보여지시죠? 그래서 앱을 만들 때 거기에 뭐 사진이라든가 혹은 뭐 음악이라든가 뭐 동영상 같은 것들, 그런 데이터들을 여기서 올려주시는, 업로드할 수 있는 영역이 이 미디어 메뉴 부분이라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 크기는 적당하게 컨트롤 키 누르셔서 마우스 휠로 조정하시면서 확인하시면서 작업하시기 편한 크기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일단 전체적인 메뉴 보셨다면 지금 저희는 어디에 있으신 거냐면 디자이너, 오른쪽 위에 보시면 디자이너와 블럭이 보여지세요. 계정 밑에. 그럼 지금 디자이너에 있으신 거고요. 이 디자이너에서 앱을 형태를, 외형을 디자인을 하신다면 이제 그 디자인해 놓은 곳을, 디자인해 놓은 것을 블럭을 클릭해 보실게요. 블럭을 클릭해 보실게요. 자, 블럭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조립을 하시는 거예요. 조립소로 오시는 거죠. 그러면 이 블럭을 클릭했을 때 보여지는, 잠시 조금 축소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보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 공통 블럭과 그 다음 내가 추가한 컴포넌트들에 대한 블럭들이 보여지세요. 각각을 버튼 1을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버튼 1을 클릭해 보실게요. 버튼 1을 클릭하시게 되면, 버튼 1을 클릭하실게요. 클릭해 보시게 되면 버튼 1에 대한, 여기 보시면 블럭들이 초록색, 그쵸? 붉은색이요. 다 보여지시죠? 내가 어떤 블럭을 가져올 것인가를 컴포넌트 가져온 것에서 여기서 블럭 조립을 하실 거고, 위에는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 블럭들이 제어부터 함수까지 보여지세요. 자, 그러면 지금 바깥쪽 다시 클릭해 놓으실게요. 클릭해 놓으시고 이제 보시면 블럭 조립소의 왼 오른쪽에 보시면 백팩 모양이 보여지시죠? 이 백팩은 클립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시 저장소. 그래서 내가 코딩을 할 때 그 블럭 쌓아놓은 것들을 조금 계속 반복해서 써야 된다거나 하실 때 복사해서 저장해 두셨다가 다른 스크린, 여러 개의 스크린을 사용할 때 다른 스크린에서 동일하게 꺼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백팩을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더하기, 빼기는 확대, 축소. 그 다음 휴지통. 블럭 쌓으시다가 잘못된 것들 여기다 갖다 버리시면 되세요. 가져오셨을 때 뭐 텍스트로 클릭할까요? 텍스트. 클릭하셔서 블럭 아무거나 한번 가져오실게요. 아무 블럭이나 하나 가져오셨을 때 이제 그대로 휴지통에 이렇게 버리기 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잠깐 보실게요. 일단 블럭을 요 작업소에서, 블럭 조립소에서 가져왔을 때 아래쪽에 보시면 show warning이라고 해서 이게 노란색과 빨간색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경고예요, 경고. 지금 보시면 뭔가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확인하시라는 거고, 지금 얘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텍스트만 가져왔잖아요. 그쵸? 합치기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얘를 확인하시라는 거죠. 어딘가 조립을 하시거나 했을 때 조립을 다 완성을 했는데도 빨간 표시에 뭐가 보여진다. 그러면 그 블럭 조립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확인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그러니까 여기에 보여지는 경고의 숫자가 보여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저는 이거 지금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작업하시면서, 그러니까 혼자 확인하실 때
잠깐만 기다릴게요. 작업하시면서 확인하실 때 아래쪽에 경고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다시 디자인으로 이동하실게요. 다시 디자인으로 이동하실게요. 디자이너로 이동해 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디자이너로 이동해 주세요. 디자이너로 클릭.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메뉴 보셨으니까요. 이제 스크린과 버튼, 버튼 지금 하나 올려놓으신 버튼 그대로 요건 두시고 스크린을 먼저 요 컴포넌트에서 세 번째 컴포넌트에서 스크린 1을 클릭해 놓으실게요. 스크린 1을 클릭해 놓으시고 요 속성을 변경했을 때 여기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확인해 보실 거예요. 자, 스크린을 클릭하셔서 컴포넌트에서 이제 스크린 1에 아래쪽에 보시면 강조색 밑에 수평 정렬이라고 보여지세요. 수평 정렬 클릭하셔서 왼쪽이 아니라 가운데로 클릭해 보실게요. 가운데로 클릭. 자, 그러면 뷰어에서 버튼이 왼쪽에서 어떻게 보여지세요? 가운데로 정렬되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정렬 형태를 수평 정렬 혹은 수직 정렬에서 스크린 1의 속성에서 지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나중에 앱으로 다운받으실 때는 앱 이름도 여기서 수정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0705로 지금 들어와 있으시죠? 그래서 뭐 카메라 앱이면 카메라. 이런 식으로 변경하실 수 있는 앱 이름.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배경색 지금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배경색도 클릭하셔서 색상 지정하실 수 있어요. 배경색 클릭하셔서 색상 클릭 하시게 되면 지금 전체 스크린에 뒤에 배경색이 변경된 거 확인되실까요? 배경색. 그럼 배경색으로 채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도 나중에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앱들 같은 경우 그쵸? 사진 이미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색상을 넣으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들 색과 이미지에서 수정하실 수 있고요. 이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보실게요. 아래쪽으로 내려주실게요. 쭉 스크롤 내리셨을 때 기본 색상 중간에서 한번 찾아보실 기본 색상, 기본 어두운 색상 있는데 요 색상은 지금은 변경이 안 되세요. 아래쪽에 테마 찾아보실 거예요. 어디냐면 아래쪽에 제목 위에 테마를 클릭하셔서 다크 테마로 클릭해 주시고 위쪽으로 조금만 보셔서 기본 색상 클릭하셔서 기본값 클릭하셔서 빨강으로 하신다면 이제 이렇게 위에 스크린 1에 색상 제목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드 그 테마를 다크로 변경하셔서 그 다음 제목도 클릭하셔서 제목 지우시고 우리 1강이라고 한번 적어 보실까요? 제목은 1강. 제목은 1강. 그리고 바깥쪽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제목 1강 이렇게 스크린 제목 변경하셨을 때 어떻게 보여지느냐? 뷰어 다시 보시게 되면 스크린 1이 1강으로 텍스트 변경된 것도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해서 뭐 버튼도 여러 개 가져다 놓으시고 그 배치하시면서 메뉴 버튼이라든가 이렇게 실행 버튼 만들어서 앱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저장을 일단 하셔서 만들어 주실 수 있는데요. 지금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버튼을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보통 보면 앱에 다양한 메뉴 버튼들이 수평으로도 혹은 수직으로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버튼을 하나만 더 가져다가 이렇게 보실게요. 드래그 해 보실게요. 드래그 하시게 되면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지금 저희는 스크린을 가운데 정렬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버튼이 이렇게 가져와지는 거 확인이 되세요. 자, 그런데 가져올 때 좀 전에 보셨을까요? 파란 줄이, 진한색 파란 줄이 보이시죠? 이 파란 줄이라는 건 이 버튼을 혹은 이 컴포넌트의 위치를 알려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파란색 줄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버튼을 위치시키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버튼 3도 한번 이렇게 꾹 눌러서 드래그해서 1과 2 사이에 파란 줄이 오도록 1과 2 사이에 파란 줄이 오도록 드래그 해 보실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놓으실게요. 그럼 버튼 2와 버튼 3의 위치도 변경된 거 확인되시죠? 버튼 2도 제일 위로 끌어다가 제일 위로 가져다 놓으시면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직이고요. 이제 내가 원하는 게 수평으로 나란히 버튼 1, 2, 3을 배치하겠다 그러시면 이제 아래 사용자 인터페이스 팔레트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아래쪽에 레이아웃이라고 보여지세요. 레이아웃을 클릭하시게 되면 전체 수평 배치 레이아웃 또는 표 형식으로도 하실 수 있죠. 그쵸? 표로 3칸짜리 혹은 4칸짜리를 만들어서 버튼을 배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표 형식이나 수평 배치 이용하셔서 가로로도 배치하실 수 있고 표 형식 같은 경우는 뭐 세로로도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는 레이아웃들이 여기 보여지세요. 자, 저희는 지금 이 연습 프로젝트는 한번 이제 저장해 보실게요. 자, 저장하시는 거 위에 프로젝트 클릭. 자, 그냥 나오셔도 지금 만들어 두신 거는요, 저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프로젝트 저장하기 클릭. 하셔서 그냥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 그냥 나오셔도 지금 만드신 것.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이미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장이 되신 거고요. 저장된 프로젝트는 위에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내 프로젝트로 클릭하셔서 0705 체크하실게요. P0705 체크. 클릭하셔서 이제 연습하신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여기 계속 쌓여 있지 않도록 삭제하셔도 돼요.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장하셔서 삭제까지 해주세요. 확인을 클릭. 프로젝트 삭제, 확인을 클릭.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프로젝트 클릭하셔서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로 오실게요.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로 클릭. 자, 프로젝트명 다시 한번 P0705로 적어주세요. 예, P0705로 적어주세요.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새 프로젝트 만들기 클릭하셔서 P0705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들어 보실 거예요. 이제 배치도 해보시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자, 확인 눌러서 만들어 보실게요. 지금 동일한 이름으로 들어가지가 않으시죠? 그러면 언더바 2로 추가하실게요. 언더바 2. 네, P0705 언더바 2로 수정해 주실게요. 언더바 2. 자, 그리고 확인을 클릭. 자, 그럼 이제 새 프로젝트 잠시 기다려 주시면 이렇게 P0705E 보여지세요. 자, 이제 여기에 스크린에 먼저 배경색부터
이름 변경하실게요. 배경색 이름 변경하실게요. 아래쪽으로 속성입니다. 스크린 1의 속성. 오른쪽에 스크린 1의 속성. 아래쪽으로 쭉 내리실게요. 쭉 내리셔서 제목 찾으실 거예요. 스크롤 쭉 내리셔서 제목 찾으실게요. 제목 찾아주세요. 제목에 스크린 1로 보여지시면 지우시고 제목은 배경색이라고 적어주실게요. 한글로 배경색이라고 적어주세요. 스크린 제목, 스크린 제목은 배경색. 자, 제목 변경하셨으면 이제 이 위에 바로 제목 위에 테마 클래식을 클릭. 테마 클래식을 클릭. 클릭하셔서 다크 모드로 클릭. 다크 모드로 클릭. 자, 테마 다크로 바꿔주세요. 테마 다크 모드. 자, 테마 다크 모드 변경하셨으면 위쪽으로 스크롤 천천히 올리셔서 기본 색상. 위쪽에 바로 보여지세요. 천천히 올리시면서 기본 색상입니다. 기본 색상, 기본값을 클릭. 기본값을 클릭. 기본 색상, 기본값을 클릭. 주황색으로 변경하실게요. 기본 색상, 기본값을 클릭하셔서 주황으로 클릭. 주황으로 클릭. 하셔서 저는 지금 많이 확대를 해서 좀 위로 스크롤을 올리지만 이렇게 변경된 거 뷰에서 보이시죠? 자, 그럼 이제 속성에서 크기는 크기가 아니죠. 크기가 아니라 속성에서 지금 색상이죠. 색상을 변경하신 거 이제 확인이 되셨으면 이제 저희 다시 뷰어 팔레트가 보이는 곳으로 저는 이렇게 이동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럼 버튼을 이제 가져올 건데요. 버튼을 수평으로 가져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튼을 가져오시기 전에 먼저 아래쪽에 레이아웃, 팔레트에서 레이아웃. 레이아웃 팔레트를 클릭. 펼쳐주실게요. 펼쳐서 수평 배치 찾아주시고 수평 배치를 그대로 가져다가 스크린에 드래그. 배경색 아래쪽입니다. 파란 줄 보이시죠? 그대로 드래그. 가져다 놓으실게요. 자, 그럼 수평 배치를 가져다 놓으셨어요. 그런데 수평 배치가 왼쪽으로 레이아웃 틀이 보이시죠? 예, 그건 스크린이 왼쪽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스크린 1을 클릭. 스크린 1을 클릭. 클릭하셔서 속성에, 스크린 1의 속성에 수평 정렬 찾아서 가운데로 바꿔주세요. 수평 정렬은 가운데로 클릭. 자, 그럼 레이아웃 수평 배치가 이렇게 변경되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요 배경색 아래쪽에 수평 배치를 가져다 놓으셨을 때 이제 이 수평 배치 요소, 수평 배치 컴포넌트가 크기가 자, 오른쪽 컴포넌트 수평 배치를 클릭해 놓으시거나 뷰어에서 수평 배치 이렇게 클릭해 놓으시면 속성 보실게요. 속성 위에 이름이 수평 배치 1인지 확인해 주세요. 수평 배치 1을 컴포넌트에서 클릭하셔서 속성이 변경됐는지 확인하시고 이제 거기 속성에서도 이 수평 배치의 버튼을 지금 저희가 몇 개 가져다 놓으실 때 이 너비를 수평 배치 자체의 너비를
이 스마트폰 가로 너비에 딱 맞춰서 크기를 지정하실 건데요. 예, 너비 클릭하셔서 아래쪽 너비 클릭하셔서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클릭해 주세요. 너비 클릭하셔서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클릭.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클릭. 클릭하시고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확인을 클릭. 그러면 가로 너비가 변경된 거 확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일단 부모 요소에 맞추기는 너비 동일하게 다 끝까지 확장한 크기로 보여진다는 거. 그건 다른 거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세요. 자, 그럼 이제 버튼을 올려 보실 건데 우리 사용자 인터페이스 클릭해서 위에 팔레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펼쳐주시고 버튼 드래그 어디로 하실 거냐면 파란 줄 보실게요. 파란 줄 이 수평 배치의 안쪽으로 드래그 해 놓으실게요. 버튼 1이 들어갔는지 확인. 자, 두 번째 버튼도 한 번 더 버튼 드래그해서 이번에는 1 뒤에 1 오른쪽에 배치가 되게 파란 선 보시고 놓으실게요. 파란 선 보시고 놓으실게요. 그래서 버튼 2. 자, 다시 한번 버튼 드래그해서 이번엔 버튼 2 뒤에 드래그. 버튼 2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드래그. 하셔서 놓으실게요. 자, 그럼 수평 배치 레이아웃에 버튼 1과 2와 3이 배치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컴포넌트에 보실게요. 뷰어에 가져다 놓은 버튼들이 1, 2, 3 다 보여지시죠? 그럼 이 버튼 컴포넌트에서 이 버튼 1, 2, 3은 뷰어에서 보시면서 어떤 건지 보니까 아시기 편하지만 우리가 블럭 조립할 때는 위쪽에 블럭을 클릭해 보실게요. 블럭을 클릭해서 블럭으로 왔을 때는 역시 버튼 1, 버튼 2, 버튼 3으로 보여지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버튼이 도대체 어떤 메뉴 버튼인지 잘 모르겠어요. 블럭에 가져왔을 때. 블럭으로 왔을 조립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컴포넌트에서 이름을 변경해 주셔야지 조립소에서 작업하시기가 편하세요. 그러니까 버튼이 여러 개 가져다 놓으시고 작업을 하실 텐데 어떤 걸 가져다 놓은 그 요소가 뭔지를 이름을 항상 디자인해서 바꿔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자, 그러면 디자이너로 다시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버튼 1부터 컴포넌트입니다. 버튼 1 클릭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름 바꾸기 클릭하셔서 빨강으로 변경하실게요. 빨강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래서 컴포넌트에서 이름은 각각 빨강, 노랑, 파랑으로 변경해 놓으실게요. 작업하시기 편하도록 버튼 1은 빨강으로. 확인을 클릭. 자, 그럼 버튼 1은 빨강으로 변경됐습니다. 컴포넌트에서. 그런데 뷰어에서는 버튼 1의 텍스트로 아직 보여지시죠? 이거는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보여지세요. 스마트폰에서. 그런데 스마트폰에서도 내가 뭔가 색상을 혹은 그 버튼의 이름을 바꾸겠다 그러면 속성. 스마트폰에서 보여지는 건 속성. 그럼 속성으로 오셔서 아래쪽으로 쭉 내리셔서 스크롤 쭉 내리셔서 텍스트 찾아주세요. 텍스트 찾으셔서 지우실 거예요. 지우시고 텍스트를 여기다 빨강 적어주셔도 되고 아예 지우시고 바깥쪽 클릭. 그리고 나서 위쪽에 보시면 버튼 색상. 빨강의 배경색. 그래서 스마트폰에는 그냥 빨강 버튼만 보이게 텍스트 없이 배경색 클릭하셔서
빨강으로 클릭, 빨강으로 클릭, 빨강으로 보여주세요. 배경색 빨강으로. 자, 그 다음에 버튼 2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튼 2도 클릭, 버튼 2도 클릭, 컴포넌트에서 버튼 2. 이름 바꾸실게요. 이름 바꾸기 클릭, 이름 바꾸기 클릭 하셔서 파랑, 파랑으로 확인. 버튼 2는 파랑입니다. 파랑으로 확인. 자, 그럼 파랑으로 버튼이 변경된 거 확인되시면 오른쪽 속성에 파랑의 속성 배경색, 배경색, 배경색 클릭, 클릭하셔서 파랑으로 클릭, 파랑으로 클릭. 색상만 넣으실게요. 자, 그럼 텍스트는요. 아래쪽으로 스크롤 내리셔서 버튼 위에 텍스트, 텍스트는 버튼 위에 텍스트 찾으셔서 지워주세요. 딜리트. 지금 저희 버튼 크기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으시고 그냥 텍스트만 지웠어요. 바깥쪽 클릭. 텍스트 지우셨죠? 자, 이번에는 다시 버튼 3을 컴포넌트에서 버튼 3을 클릭. 버튼 3을 클릭. 아래쪽에 이름 바꾸기로 클릭. 이름 바꾸기로 클릭. 자, 버튼 3은 노랑으로 하실게요. 노랑으로 확인. 버튼 3은 노랑으로 확인. 자, 그럼 이제 버튼 3의 배경색입니다. 노랑이죠, 속성. 배경색, 배경색 클릭해서 노랑 찾아주세요. 노랑 클릭. 노랑 클릭. 자, 그리고 아래쪽 스크롤 쭉 내리셔서 텍스트 버튼 3의 텍스트는 딜리트. 지워주세요. 지워주시고 바깥쪽 클릭. 아래쪽 텍스트 찾으셔서 지우시고 바깥쪽 한번 클릭해 놓으실게요. 바깥쪽 한번 클릭해 놓으실게요.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색상 버튼은 3개를 만드셨는데 텍스트가 없어지니까 크기가 어떤가요? 너무 작게. 기본 수평 배치의 왼쪽 정렬로 들어가 있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버튼 크기는 어떻게 하실 거냐면 지금 노랑 되어 있으시죠? 노랑. 그러면 속성의 크기 너비로 오실게요. 너비. 너비로 오실게요. 너비를 클릭하셔서 너비 찾으신 다음에 부모 요소에 맞추기. 이거 가로 너비 맞추는 건데 하실 텐데. 그쵸? 맞죠?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클릭. 확인. 확인. 자, 노란색이 굉장히 커서 보여지는데요. 파랑 클릭하실게요. 파랑. 컴포넌트의 파랑. 파랑도 역시 너비 클릭해서 부모 요소에 맞추기. 부모 요소에 맞추기 클릭. 확인. 자, 빨강도 클릭하셔서 너비.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각각 다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알아서 이 버튼들이 이 수평 배치 안에서 각자의 너비를 동일하게 조정합니다. 그래서 빨강, 파랑, 노랑은 각각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만드셨어요. 버튼 3개가 이렇게 텍스트 없이 색상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보여지실 거고요. 자, 이제 블럭으로 이동하실게요. 블럭으로 간단하게 조립해 보실 거예요. 너비 각각 다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버튼 3개 만들어 주셨으면 블럭을 클릭해 주세요. 조립해 보실게요. 자, 먼저 가장 첫 번째 빨강부터 하실까요? 블럭으로 오셨으면 자, 수평 배치 아래쪽에 보시면 빨강, 파랑, 노랑으로 보여지시죠? 이렇게 컴포넌트에서 이름을 변경하셔야지 어떤 버튼인지 확인이 되시죠? 자, 여기 빨강으로 클릭하실게요. 빨강으로 클릭. 클릭하시고
보여지는 요 블럭에서 제일 위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우리 이벤트 핸들러라고 해요. 이걸 언제 빨강을 클릭했을 때 가져다가 조립소로 가져오실게요. 자, 그러면 빨강을 클릭했을 때 가져다 놓으신 다음에 이제 빨강을 누르면 색상이 바뀌어야죠. 어디 색상인가요? 스크린 색상이 바뀌도록 하실 거예요. 스크린 1을 클릭하셔야겠죠. 그럼 스크린 1 클릭해서 스크롤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 조금씩 내려보시면 지정하기라는 초록색 블럭들이 쭉 보여지세요. 지정하기. 그럼 지정하기라는 블럭 찾아주시는데, 배경색이 바로 찾아지시면 배경색을 찾아주셔도 되고, 또는 그냥 지정하기 어떤 값, 요 초록색 블럭 가져오셔도 돼요. 자, 지정하기 조립할 수 있는 초록색 블럭 가져다 일단 놓으시고, 스크린 설명으로 저는 가져왔는데요. 저랑 다르셔도 상관없어요. 펼침 단추 클릭하셔서 배경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항목을 배경색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지정하기 스크린 1의 배경색 값을 빨강 아래쪽에 드래그해서 조립하실게요. 자, 그럼 이제 색상만 여기다가 추가 조립해 주시면 되죠. 색상만 추가 조립하실게요. 자, 색상 클릭해 주세요. 색상 공통 블럭에서 색상 클릭. 자, 그럼 색상 빨강 찾아주시고, 빨강 그대로 드래그해서 배경색 값 옆에 오른쪽에 조립 끼워주세요. 그러면 이제 빨강을 클릭하면 배경색이 빨갛게 만들어질 거고요. 자, 파랑도 마찬가지죠. 파랑도 클릭해 보실게요. 파랑도 클릭. 자, 그러면 가장 위쪽에 파랑을 클릭했을 때 가져다가 드래그. 자, 그럼 파랑을 클릭했을 때는 색상은 배경색, 그쵸? 스크린 1에 배경색 값 아래쪽에서 지정하기 배경색 값을 가져오시거나 다른 같은 블럭을 가져오셔서 이 항목이 배경색이 아닌 분들은 클릭해서 배경색으로 변경. 그리고 조립. 그리고 색상을 여기다 끼워주시면 돼요. 배경색을 색상 블럭을 클릭하셔서 파랑 찾아주세요. 파랑 가져다가 색상 블럭 이렇게 조립해서 지금 파랑과 노랑도 동일하게 블럭 조립하시면 돼요. 자, 노랑도 다시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노랑, 블럭에서 노랑. 자, 그럼 노랑을 클릭했을 때 스크롤 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노랑을 클릭했을 때 가져다가 조립소에 가져오실게요. 자, 그리고 스크린 1을 스크린 1에서 배경색, 스크린 지정하기 배경색 값 초록색, 진한 초록색 블럭 가져오시고 그대로 조립. 색상을 클릭하셔서 색상 노란색으로 가져오셔서 조립. 색상 블럭 마무리. 해주시게 되면 이제 이거는 빨강을 파랑을 터치, 노랑을 터치했을 때 각각 색상이 변경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요렇게까지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 확인하시는 방법은 그냥 제 거로 확인하실게요. 지금 수업 중이니까 혹시 스마트폰 시청 중이시면 제 거로 한번 보실게요. 나중에 다시 보기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앱을 일단 설치해 주셨잖아요. MIT. 앱을 터치하셨을 때 QR코드 스캔하실 건데 QR코드 스캔하실 건데요. 그럼 그 QR코드는 어디에 있느냐? 위에 보시면 메뉴에 연결에 AI 컴패니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AI 컴패니언을 클릭해 주실게요. 나중에 확인하실 때. 그러면 QR코드가 이렇게 보여지세요. 어디에서 찾으셨냐면 연결에서. AI 컴패니언. 그래서 QR코드를 일단 열어 놓으신 후에 메모를 해드리면 일단 열어 놓으신 후에 스마트폰에 이제 스캔 QR코드를 제가 터치할게요. 자, 그럼 처음에 허용 한번 해주셔야 돼요. 허용, 터치. 자, 그럼 이제 스마트폰 이렇게 QR 렌즈 읽어주시면, 여기다 읽어주시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전송이 됩니다. 지금 앱 만들어주신 배경색이. 자, 그럼 어떻게 보여지시냐면 스마트폰에서 지금 제 스마트폰에서 만들어주신 게 이렇게 미리 보기로 보여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다른 건 신경 안 쓰실 거고요. 버튼을 눌렀을 때 정말 변경이 되는지. 그럼 빨강을 제가 터치했을 때 배경이 빨강으로, 파랑을 터치했을 때 배경이 파랑으로, 노랑을 터치했을 때 배경이 노랑으로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시 코드를 하나하나씩 추가하시면서 뭐 초기화를 눌렀을 땐 다시 배경색이 흰색으로 된다거나 또는 저희 다음 시간 계속 연결해서 하실 게 이제 뭐 각각의 지금 버튼과 버튼 사이나 혹은 위에 스크린 제목과 버튼 사이, 수평 배치 사이 이런 공간들을 조금 띄워서 디자인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드시면서 코드를 추가 조립해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가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확인 못하신 부분은 저희 수업 종료 후에 이렇게 조금 돌려보시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